한국은 저희를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러시아 남성이 강연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남성의 한마디에 민망함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다는데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웅장한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 이름은 잔시아 볼코프라고 해요. 저는 외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는 일이 제게는 매우 소중해요. 오늘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의 성공에 대해 배우게 될 날이었어요. 대학 건물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건물은 크고 멋졌고 따스한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높은 천장에는 역사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로 가는 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 강의실에서의 시간을 모두 담고 싶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은 여러 줄로 이어진 좌석과 세계 각국의 역사적 인물 및 예술 작품이 담긴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친근했어요. 마치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 동아시아학 전문 교수인 에카테리나 소콜로바 교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환영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전통 의상 한복과 독특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재능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하셨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작은 공책에 필기를 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한복의 밝은 색채와 우아한 곡선, 그리고 한글의 깔끔하고 단순한 자모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전통 축제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제 호기심은 날로 커졌어요. 강의 시간 내내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켜왔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그 생각은 제 마음에 존경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히 역사나 예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전통을 이어나가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각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뜨겁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이 배움의 여정이 제게 얼마나 소중할지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강의실의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제가 한복의 밝은 색과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며 열심히 듣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드미트리 이바노프라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그의 눈빛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드미트리 학생이 천천히 일어나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공기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약간은 거칠게 들렸어요. 저는 한복과 한글이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들이 완전히 독창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들을 섞은 것에 불과해요. 한국은 주변 나라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는데 드미트리 학생의 말은 그 소중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한국의 오랜 역사와 창의성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의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서로 속삭였고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아팠지만 드미트리 학생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제 속에서는 그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자 에카테리나 소콜로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왔어요. 물론 다른 문화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만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그 영향들을 멋지게 녹여내어 만들어진 거예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부심과 전통의 상징이고 한글은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훌륭한 문자예요.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을 부드러운 힘으로 채워주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고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한국 전통춤을 보며 느낀 감동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학생은 축제에서 맛본 맛있는 한식을 언급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존경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드미트리 학생이 정말로
한국 문화를 잘 모른 채 한쪽 면만 본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오늘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날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드미트리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그의 편협한 생각이 변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경험을 꼭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면서요. 그 강의실에서 저는 배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야기와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학생의 무시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한국에 진실되고 생생한 정신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놀랍게도 강의실 안은 한국에 관한 진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먼저 세르게이 페트로프 학생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 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멋진 춤을 보고 활기찬 음악을 들으며 처음 맛보는 매콤하고 달콤한 음식도 먹어봤어요. 전통 의상 한복의 색감이 너무나 화려했고 음악 소리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르게이 학생의 이야기는 한국이 예술과 역사가 함께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후 은퇴한 외교관이자 평론가인 빅토르 쿠즈네초프 선생님께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곳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우며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를 지켜나갔어요. 그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빅토르 선생님의 이야기는 마치 따스한 빛처럼 강의실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저를 깊게 감동시켰어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전에 들은 부정적인 말과 진짜 경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창문처럼 열려있어 한국의 아름다운 영혼을 조금씩 보여주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화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부드럽고 활기찬 느낌으로 변해갔어요. 이전에 드미트리 학생이 내뱉은 거친 말투와는 달리 이제는 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한국의 전통, 축제, 예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한국 축제에서의 즐거운 경험이나 한국 음식의 맛있는 기억을 나누었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 축제에서 경험한 그 다채로운 분위기 덕분에 한국이 더 특별해 보였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저는 한국의 전통 예술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그 깊은 역사와 정성이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강의실에서 들은 진짜 경험들은 저에게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잔잔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들은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하며 조용한 안뜰로 나갔어요. 늦은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과 시원한 공기가 대학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저는 드미트리 학생을 발견했어요. 그는 큰 나무 아래 돌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그가 거친 말투로 강의실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민이 가득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같이 앉았어요. 제 심장은 약간 두근거렸지만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미트리 학생, 제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눈빛이 부드럽게 변한 채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잔시아 씨.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듣고 깊게 생각해봤어요. 전에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만 가져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한쪽 면만 듣고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경험과 사실을 들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오늘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드미트리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는 축제에서의 이야기와 한국 예술가들의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베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깊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드미트리 학생. 우리 모두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배움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드미트리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제 말이 너무 경솔했음을 느껴요.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오늘 드미트리 학생이 마음을 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강의실 밖을 천천히 걸으며 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어요. 저는 드미트리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 예술의 정교함과 전통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이 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 학생의 태도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배움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드미트리 학생과의 대화가 서로의 마음에 큰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드미트리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드미트리 학생이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배우고 싶어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느 오후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드미트리 학생을 발견했어요. 그는 한국 역사와 예술에 관한 여러 책들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조용했고 책장에 부드러운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드미트리 학생,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한글의 창제 이야기와 한복의 역사를 읽고 있어요.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앉아 그가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는 한글이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창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한글이 그냥 다른 문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창제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한 그는 한복에 대해서도 배운 것을 공유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복에 흐르는 성과 색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말투는 이전의 거친 태도와 달리 부드럽고 존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캠퍼스 내 작은 한국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는 전통 공예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다시 드미트리 학생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는 웃으며 한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 도자기 만들기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각 도자기 조각마다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자 드미트리 학생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드미트리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쉽게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 문화가 정말 풍부하고 멋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드미트리 학생의 이러한 변화가 매우 기쁘고 뿌듯했어요. 그의 변화는 마치 흐린 하늘에 비친 밝은 햇살처럼 빛이 났어요. 저는 이 경험을 제 공책에 꼼꼼히 기록하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며칠 후 강의실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보고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드미트리 학생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대학 내에서 배움과 우정의 정신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때 조용했던 강의실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대학 캠퍼스는 신나는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문화센터에서는 특별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센터는 다채로운 현수막과 전통 한국 예술 작품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여러 테이블에는 수공예품,
생생한 그림, 그리고 한국 전통춤과 음악 시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저는 마음속 깊이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전시품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며 생생한 색감과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즐겼어요. 전통 악기의 부드러운 소리와 춤추는 사람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보며 저는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예술 작품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기쁜 마음으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다시 드미트리 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혼자 있지 않고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 공예 체험 부스 앞에서 활짝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드미트리 학생은 한 학생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전통 예술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그의 눈에서는 호기심과 감사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드미트리 학생, 여기서 즐겁게 체험하고 계시네요. 오늘 많이 배웠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네,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 언어, 그리고 정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때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배움과 우정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큰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도 있었어요. 한 학생은 언젠가 꼭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든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예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 평화롭고 따뜻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라고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해가 저물고 행사도 마무리될 때쯤 전통 한국 춤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부드러운 빛 아래서 춤추는 사람들의 우아한 움직임과 전통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정을 축하하는 날임을 깊이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우리 대학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난 것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나누며 우정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할 거예요. 오늘 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제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